이거장 생존기 4화 스카우트 제이. 내가 SNS라 생각했던 것은 핸드폰의 화면이 얼핏 보여서였다. 연예인이라고 해도 남의 일상에 관심이 있을 만한 나이는 지나서 그냥 책을 읽었다. 사장인지 점원인지 모를 사람이 내가 셀프로 받아온 음료를 여자 연예인에게는 직접 가져다 두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보였다. 여전히 귀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기도 했고 점원의 목소리도 몹시 작아서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았다. 귀찮은 표정이던 여자 연예인이 뭐라 말을 했고 사장이 기뻐하는 것을 봐선 아마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허락한 모양이었다. 사장이 재빨리 자기 핸드폰을 가져왔고 매니저에게 맡기자 매니저가 여자 연예인과 점원의 사진을 찍어줬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다시 여자 연예인이 매니저를 불러 속닥였고 매니저가 곧 내게 와서 말을 걸었다. 전수진 씨 매니저입니다. 혹시 사진을 찍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다친 사람에게 사진 부탁은요, 괜찮습니다. 네,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전수진이라는 여자 연예인에게 돌아갔고 난 다시 책에 눈길을 돌렸다. 시계를 확인했더니 아직도 4, 50분은 더 있어야 했다. 오랜만에 읽은 책이라 그런지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실내가 그리 춥지 않았는데도 겨울은 겨울인지 우유도 금방 식어버려서 더는 마시고 싶지 않았다.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보냈던 대책서를 확인했는지 묻고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는 핸드폰으로 미리 저장해뒀던 대책서를 원청업체의 품질보증부 대리에게 보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라던 게 생각나서 좀 일찍 일어났다. 대강 30분 정도는 주변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마신 컵을 다시 점원에게 반납하고 내려가는데 전수진 일행도 시간이 다 되었는지 나와 비슷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책을 조수석에 던져두고는 무작정 직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15분 정도를 걷다가 다시 돌아오면 시각을 맞출 수 있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검은 차량이 길가에 멈춰 서더니 창문이 내려갔다. 조금 전에 봤던 전수진 씨 매니저였다.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요, 차를 가져왔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운동 삼아 걸으려고요. 15분 정도 이쪽으로 걷다가 돌아가면 딱 시간에 맞으니까요. 그러셨어요?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여자 연예인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난 내 건강 상태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새 차인지 멈췄다 가는데도 별다르게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았다. 번호가 4885였다.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번호와 같아서 매우 신기했다. 그래서인지 번호가 박히듯 기억됐다. 잠시의 소요가 지나자 운동이고 뭐고 귀찮아져서 곧장 차로 돌아와 장세용의 피아노곡 모음 CD를 넣고는 잠시 누워서 눈을 감았다. 눈이 좋아져서 그런지 눈을 오래 뜨고 있으면 피곤했다. 몸 자체가 좋아진 시력을 받아들이기엔 부족하게 느껴졌다. 운동이 필요했다. 천천히 운전해서 SG에 도착했더니 경비원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밝히고 차를 한쪽에 댔더니 경비실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래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 방금 헤어진 전수진의 차량이 서 있었다. 짧은 시간에 여자 연예인과 세 차례나 마주치다니 우연치고는 공교로웠다. 잠시 기다리자 연락을 받았는지 홍부장이 내려왔고 난 고개를 크게 숙여 인사를 건넸다. 한눈에도 귀찮아 보이는 홍부장에게 우리 실장의 안부를 전하면서 자양강장제 박스를 건넸다. 왜? 또 뭘 빼가려고 그래? 빼가고 싶어서 건의해도 뭘 하지도 않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갔다 오래서 오긴 했는데 그냥 만나 뵙고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요. 이 과장, 거기서 얼마 받지? 왜요? 스카우트라도 해주시게요? 응, 내년에 경력직 공채할 때 지원해보지 그래. 바로 경력직 과장은 어렵겠지만 대리 정도는 가능할 거야. 솔직히 한성에서 아무리 커봤자 한성이잖아. 내가 키워줄 테니까. 데미제과랑 일한다면서 이 과정 칭찬이 대단하더라.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거기 실무진 만난 우리 본부장이 들었대. 내가 안면이 있다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던데 옮길 생각 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네요. 이 과장 일 잘하는 거야 나도 잘 알지. 담배나 한 대 피우자. SG테크 공장 내에는 흡연실이 없다. 회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경비실의 왼편에 흡연 공간이 있어서 담배를 피우려면 적어도 300m 이상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흡연장의 문을 열었더니 여기저기서 홍보장을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 틈 사이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다. 전수진 씨 매니저였다. 매니저는 나를 보고 놀라서 다가오려다가 옆의 홍보장을 보고는 멈칫하더니 그냥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서서 담배를 피웠다. 이 과장은 담배 안 하지? 네. 뭔 재미로 살아?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못하잖아. 일하는 재미로 살죠. 오늘도 5시 조금 넘어서 출근했거든요. 대단해. 하긴 뭐 또 그렇게 일해야 인정을 받는 면이 있기도 하지. 이 과장 나이에선 말이야. 근데 뭘 훔쳐오래 지금 임 실장이? 내년이나 후년에 RFG에 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냉각 시스템을 좀 알아오라고요. SG는 사출 공장 치고는 좀 덜 덥다고요. 제전복 입으면 어디나 다 똑같이 덥지 중앙 냉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거긴 사무실도 에어컨 없다며? 제일 빈정이 상하는 부분이었다. 사무실이라도 냉방이 됐다면 더운 공장에 지친 직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도 경비 절감이 목적이었지만 사장의 논리는 고통은 모두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였다. 네, 모두 같이 더운데 사무실 사람들만 시원하게 있는 게 그렇다고요. 사장실 에어컨도 거의 안 트는데요 뭘. 그만큼 벌었으면 어느 정도 푸는 게 있어야지. 너무하네. 괜찮습니다. 좀 더워야 사출 공장 같기도 하고요. 겨울에 전기세 나오는 것 보면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더워야 플라스틱도 쉽게 녹잖아요. 괜찮아요 전. 이 과장 돈도 아닌데 그렇게 아껴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우리 냉각 시스템 대강 정리해서 이 과장 이메일로 보내주라고 할 테니까 내년에 우리 회사 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올라간다. 이건 잘 마실게.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홍부장이 올라가고 난 담배 냄새가 싫어서 바로 흡연장을 나왔는데 전수진의 매니저가 따라 나와서 내게 인사말을 건넸다. 또 뵙네요. 네,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기가 어려운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 수진씨 아버님 일하시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전 그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실장에게 다녀왔다는 보고를 했다. 홍부장이 자사 냉각 시스템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자 김 실장은 뭔가 꺼림칙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홍부장이 그랬다고? 네. 그 자식이 웬일로?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아니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스카우트 이야기는 어때? 거기 경력직 내년에 공채 있다던데. 나한테도 이 과장 계약 관계랑 연봉 그런 걸 지나가는 식으로 물었거든.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이 과장, 네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완전 엉망될 거야. 진짜 배신이다. 그건 알지? 기껏해야 공장 일입니다. 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저만큼은 합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SG에서 얼마를 얘기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SG가 어떤 곳인데요? 전 지방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 그리고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 걱정되시면 사장님께 내년 연봉이나 좀 많이 주라고 건의나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야지.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 진짜 나가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팀장과 부장이 한쪽 구석에서 쑥덕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애써 무시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방경주가 내려와서 과장님 방 컵라면을 하나 더 축냈다면서 냉장고에 비비고 왕만두를 넣어뒀으니까 밤에 입 심심하면 드시라는 말을 해주고 올라갔다.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회사원의 삶은 언제나 비슷하다. 똑같은 업무를 쳇바퀴 돌듯 계속해야 해서 도무지 삶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ISO 심사 준비를 1시간 정도 하고는 늦은 퇴근을 준비했다. 하루 종일 어떤 업무를 했는지 1일 업무 보고서를 정리해서 실장에게 직보하고는 내 전용 화이트보드에 해야 할 일들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그 작업을 하는 데만 40분이 걸렸다. 시계를 봤더니 또 9시가 넘어 있었다.
부장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자 부장이 팀장과 저녁을 먹자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기다리라고 했다. 짜증이 좀 났다. 회식이 싫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도 또 비위를 맞춰야 하는 자리를 가지는 건 부담스러웠다. 두 사람은 어제도 종일 퍼먹더니 오늘도인가 싶었다. 다행스럽게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보쌈집이었다. 난 이 가게의 곁다리로 나오는 콩나물국을 좋아해서 리필을 자주 받다 보니 나중에는 내 전용으로 커다란 대접에 콩나물국을 주는 집이었다. 소주 한두 병 정도는 먹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 사람은 의외로 술을 시키지 않았다. 수육 대짜에 밥을 시켜서 저녁을 먹었는데 팀장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내게 물었다. 이 과장,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지? 세전 3,300만 원 정도인데요. 아까 부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SG테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면서? 아니요,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서 그냥 생각해본다 했습니다. 이 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사장님도 그렇고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건 나도 알고. 그건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난 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도 밤에 늦게 퇴근을 할 때에도 공용 카톡에 출퇴근 시간을 남겼다. 일일 업무 보고를 매일 실장에게 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할 때도 많아서 내 시간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내가 회사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개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았다. 팀장은 내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약간 연극적인 표정이었다. 이 과장이 입원했을 때 업무 진행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 회사도 이 과장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어. 그런데 회사에는 위계라는 게 있잖아. 이 과장이 연봉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이 과장만 연봉을 올려버리면 여기 부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간부들 모두 월급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그건 회사 입장에서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사무직원을 하나 더 뽑아서 이 과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약속할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지고 나눌 만한 과실이 생겼을 때 절대로 이 과장을 잊지 않을게. 이건 내가 약속해. 듣기 좋은 소리였지만 내용은 간단했다. 내년 연봉을 올려주기는 하겠지만 아주 소폭 상승시켜주겠다. 대신 일을 줄여주겠다 그거였는데 나는 팀장의 사정하는 말에서 이미 그의 뒷생각을 알아버렸다. 나만큼 일하고 젊은 그리고 월급 타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겠지. 내가 언제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내게만 매달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좀 짜증이 났다.